안녕하세요. 고구마의 킹킴 변호사입니다. 안녕하세요. 고구마의 상균이 아저씨입니다. 자, 새해가 또 밝았고 네. 새해 아침이 밝았네. 그런 말이 있죠. 조회수가 떨어져도 고구마는 간다. 끝까지 간다. 고구마는 여러분과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저희가 사실 고구마를 쭉 진행한 이유가 일상생활에서 누구한테나 일어날 수 있는 개연성이 높은 사연들, 하지만 어디 물어보기는 정말 애매하고 전문가가 아닌 소위 얘기한 땡문가, 땡문가. 답변이 많은 그런 좀 주온문가. 그렇죠. 주온문가. 그런 좀 사연들에 대해서 답변 드리려고 그러고, 오늘도 실제로 있을 수 있는 굉장히 비일비재하게 발생하는 누구나 한 번쯤 직간접적인 경험이 있을 만한 사연을 소개시켜 드리려고 그러는데요. 궁금한 게 있어서 댓글 달아요. 왜 뺏어가요? 여기는 같이 해줘요. 사비 코러스. 알겠어요. 아파트에서 저희 집은 5층이에요. 제가 운동 삼아 계단으로 내려가려는데 자전거로 계단은 막아놓은 거예요. 자전거가 총 4개가 가로로 못 내려오게 막아져 있었어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가끔 이런 경우 있거든요. 저는 많죠. 그 맨 꼭대기층 사시는 분들 그 앞에 단독으로 적치해놓고 쓰시는 분들도 있고, 그렇죠. 옥상을 막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옥상 출입구를 막는 경우도 있고. 맞아. 일단은 첫 번째로 이분이랑 직접 얘기를 하기는 좀 어렵고 층간소음처럼 더 큰 갈등이 유발될 수 있기 때문에 첫 번째 단계 항상 이웃 간의 갈등에서 풀어나가는 무조건 첫 번째 스텝, 매칭이라고 특정하시면 또 감정 상하니까 적시된 물건 좀 치워주세요. 일단 써보시고 반응이 없는 분들이 대부분일 수 있죠. 그렇게 해서 치우시거나 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 아파트 내에 이제 공동주택 같은 경우는 관리사무소가 있는 경우가 세대수가 어느 정도 되면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관리사무소에 대해 일단 이야기를 하면은 관리사무소에서 뭔가 조치를 해줄 겁니다. 관리사무소에서 요청을 했는데 따르지 않는 입주민이거나 혹은 이제 관리사무소가 없는 경우도 굉장히 많거든요. 특히 다세대 주택이나 이런데 소규모 나홀로 아파트 같은 데는 관리사무소가 없어서 그럴 때는 어떻게 할까요? 이게 많은 분들이 진짜 모르시는 부분인데 소방서에다가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왜냐하면은 우리가 이제 비상계단 같은 경우나 평소에는 문제가 없으면 엘리베이터가 고장나지 않는 이상 엘리베이터가 있다면 엘리베이터로 다닐 거고 그럴 거잖아요. 근데 어찌됐건지 간에 만약 화재가 발생을 했었을 때 그쪽은 비상통로가 되는 곳이기 때문에 이건 소방법의 규율을 받기 때문에 소방서에 신고를 하시면은 소방서장이 이제 내용을 보고 왜 여기다가 비상 대피 통로에다가 이런 걸 막아놨어 이렇게 하면서 시정명령을 내려요. 과태료 처분을 하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시정명령을 내려가지고는 치워라 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죠. 1차적으로는. 그리고 이런 경우에 이제 소방서장이 최대 200만 원의 과태료 처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데도 끝까지 버티는 분이 있다. 처음에 이제 신고를 접수한 소방서에서 과태료 부과 처분을 했는데도 그 이후에도 조치를 안 따른다. 그러면 이 시정명령을 위반한 죄로 소방법에 의해서 형사처벌이 될 수 있고 징역 3년 이하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죠. 이렇게 소방서장의 과태료 명령까지 사실 과태료 처분까지 내려오면 따르는 경우가 태반이겠죠. 이건 올디너리한 피플이라면 근데 정규 분포 공천에 있는 사람이라면 따르겠지? 우리 통계 배울 때 이거 있죠? 수 산으로 생긴 거. 있죠? 세상 모든 만사에는 이 곡선이 거의 다 적용됩니다. 그래서 우리 대부분은 요 안에 이 있잖아요. 안에 분포돼서 살고 있어요. 하지만 이 양 극단에 있는 분들이 분명히 있죠. 위험해요 그런 분들. 그거는 아마 인류가 문명을 개발하고 나서부터 먼 훗날에 외계인과 교류하는 그날까지도 이 정규 분포 곡선은 통용이 된다고 생각하고 아마 외계사회에서도 그러니까. 통용이 될 거예요. 그래서 이 극단에 있는 분들 말 안 듣는다? 어떡하죠 그분들? 그럼 어쩔 수가 없죠. 이제 시정 조치가 내려왔는데 그것을 불이행한다. 그럴 경우에는 이건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소방법에 따라 가지고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 적재해놨다가 또 우리가 맨날 하는 이야기 있잖아요. 밑줄자, 빨간 줄자. 그렇게 가는 거죠. 그래서 이게 만약에 그런데도 안 치워서 이제 형사처벌까지 받는 분이 뭐 어딨어라고 할 텐데 실제로 이거 이해하지 않고 하면 실체로 처벌됩니다. 근데 뭐 초범일 경우엔 당연히 뭐 징역형이 나올 확률은 좀 적고 하지만 벌금형을 선고받고도 또 그랬다. 그럼 재범이거든요. 그렇죠. 별개 행위이기 때문에 계속 신고를 하시면 되고, 그리고 이거 물건 쌓아놓는 분들 가장 그 큰 후회를 하시는 경우가 있을 텐데 화재라거나 그에 준하는 비상 사태가 발생을 해서 주민들이 대피해야 되는데 이분이 쌓아놓은 그런 적치물 때문에 대피를 못했다. 그래서 만약에 혹시라도 인명사고로 이어졌다. 그거는 이제부터는 기본적으로 실형은 깔고 들어간다라고 생각하셔야 되고, 단순히 혼자 뭐 물건을 이제 사용하고 그런 편의성을 넘어서 실제로 이제 안전사고까지 이어날 수 있기 때문에 소방법에서 이거 엄격하게 규율하고 있는 거고요. 안전과 관련된 법 같은 경우에는 평소에 가장 문제가 되는 부분들이 나 하나 이런다고 뭔가 괜찮지 않을까? 나 하나 정도는 괜찮지 않을까? 그리고 뭐 요즘 아파트 잘 돼 있는데 불이 나겠어? 근데 하지만 안전에 관한 법 같은 경우는 정말로
지킬 수 있는 한도 내에서는 최대한 지키는 것이 맞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위험한 상황은 언제든지 발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꼭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저희 방송을 보시는 분들 중에서 이렇게 좀 부득이하게 집에 공간이 부족해서 복도 같은 곳에 뭐 자전거나 등등을 뭐 내놓고 자전거 이제 벽에 붙여놓으면 이제 왔다 갔다 할 수는 있는데 그걸 넘어서서 좀 부피가 큰 물건을 적시했다든가 혹은 아까 얘기한 것처럼 옥상층 이용하시는 분들 옥상을 막아놨다거나 하는 거는 오늘 당장 좀 치우시는 게 좋지 않을까. 캠페인 좀 해야겠다. 적재물 치우기 캠페인. 2021년은 적재물 치우는 해. 당장에 저부터 제가 살고 있는 곳에 두 동이 있는데 다 순찰을 다니면서 적재돼 있다. 그러면 저부터 신고하는 모두 까기 인형처럼 그냥 다 신고 넣는 거지. 우리 솔선수범해서 주민들 모두의 안전을 위해서 제가 저희 4층까지 있거든요. 두 동이 2층부터 4층까지 A동, B동 싹 다 순찰해서 후기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나 친구 집에서 본 거 같아. 누가 자전거 거기 복도에 사실은 세워놓은 거. 저희 옆집인가 윗집도 네. 내려가는 계단에 자전거가 있는데 그죠. 통행에는 지장이 없어요. 네. 제가 말씀드린 대로 자전거를 이제 벽에다가 이제 붙여놓은 건데 뭐 그 정도야 뭐 우리가 살면서 유두리 있게 할 수 있는 부분인데 그걸 넘어서 이제 과중 적재를 하셨다던가 그런 분들 제가 신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왜 같이 한다고 얘기 안 하죠? 저요? 집이 멀어서. 선량한 이유세. 뭐라고요? 너네 집이랑 멀어서요? 아니 본인 집이요. 아 우리 집이요? 아 우리 아파트? 네. 우리 아파트는 왜 갑자기 말수가 적어지죠? 아니요 저도 하겠습니다. 동참하겠습니다. 갑자기 2021년은 적재물 뭐 치우는 해요 이러면서 전화하겠습니다. 저는 멀어. 갑자기 동문서답을 하고 있어요. 왜 답변을 안 저도 하시죠? 하겠습니다. 집이 죄송합니다. 사과합니다. 그리고 집도 가까워요. 10분 거리예요. 저랑 집이. 자 여러분 어쨌든지 이렇게 모두의 안전과 관련된 사안들은 혹시라도 모르고 있었던 부분이라면 이제라도 좀 이제 바뀌면 되는 거니까 사연자분께서도 당장 관할 소방서에 전화해서 이런 사항이 있다라고 얘기하시는 게 그 주민 모두의 안전을 위해서 좋을 것 같네요. 자, 다음번에 더욱더 사이다 같은 답변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사이다를 품은 고구마가 되어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